일단 문제점 같은 경우는 가장 애매한 법 적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그 당시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여러 간 갈등,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조합의 어떤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많이 이렇게 해제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택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많이 그런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추진 세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애매한 법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증산사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사업추진이사가 상당히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일단 서울시의 그 대법원 판례까지 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그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편을 들어가고 일단 구역이 해제됐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주민 의사를 많이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구역이 일단 해제되면 재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새 빌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도정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향후 도심지에 새 아파트 공급까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예전에 잣대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신규 아파트 서울의 내에 좋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정책 당국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정비구역을 어차피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문제점 있는데도 투자를 자꾸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지금 서울 포함해서 대도시권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도 같이 상승하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에 새 아파트가 들어올 곳은 현재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되는 정비사업구역은 투자 가치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최근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의 뉴타운 쪽의 새 아파트 어떤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외부에 있는 곳보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신길 같은 경우도 최전에 그 입주권이나 분양가 대비 지금 2배 이상 가격이 형성되듯이 사업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구역 해제된 곳 같은 경우도 다시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대단지 서울시내 미니 신도시가 뉴타운 아니겠습니까? 또 성남권역이나 안양권역이나 부천 같은데 일단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 단지가 한 3,000호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만큼 대단지의 어떤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뉴타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전년 대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그 투자하시려면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관청 있죠? 해당 구청의 관할 담당한테 충분히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물어보십시오. 그쪽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또 아니면 주민의 어떤 동의 문제, 또 실제 현장 임장 활동하셔가고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빌라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도시정비법에 그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단지 이제 그 가물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의 어떤 추진 의사를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의사가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곳이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 많이 그 들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구역 해제된 이후에 신축 건물이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관청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조례나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전환대세대 있죠.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이렇게 된 곳 같은 경우 한시적인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들을 꼭 확인하시고요. 또한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확인하는 시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이제 정비 사업에 따라서 일몰자가 되면 앞으로 해제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해제될 곳 투자할 때도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